평범해 보이지만 3쿠션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득점의 실패와 성공을 가릅니다. 이런 볼 배치가 있습니다. 평범한 뒤돌려치기 같지만 사실은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엇갈린 형태로 있기 때문에 배치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연습법입니다. 1적구는 중앙 장축 4포인트와 단축 1포인트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수구는 큐 끝이 장축 7포인트에서 출발하는 선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손쉬운 회전과 당점 스트로크로 득점이 가능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4쿠션의 득점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적구를 크게 3개의 포인트로 나눠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구가 수구 쪽 방향으로부터 단축의 1포인트에 있을 때입니다. 5&1 시스템 기준으로 30에서 35 사이의 4쿠션 위치입니다. 3쿠션 30에서 35 지점을 맞고 4쿠션으로 향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당점은 흔히 4팁 당점이라고 부르는 당점부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당점인 거죠. 두 번째는 이 적구가 단축의 2포인트, 5&1 시스템 기준으로 45에서 50 사이에 있는 4쿠션의 위치입니다. 이 적구가 4쿠션 단축 1포인트에 있을 때보다 당연히 두께 변화가 있어야겠죠. 수구가 1적구보다 빠져있는 형태로 억각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4쿠션이 길어지는 배치에서는 타격이 없이 부드럽게 수구를 보내줘도 자연스럽게 득점이 됩니다. 세 번째 배치는 이 적구를 수구 쪽 코너에 놓는 겁니다. 이 적구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좋은 배치이지만 수구가 1적구보다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배치에서는 이 적구가 4쿠션 단축 1포인트에 있을 때나 4쿠션 단축 2포인트에 있을 때보다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게임 중에 실패를 하는 경우는 이처럼 수구가 더 길게 빠져버리는 걸 겁니다. 아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따라서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구가 1적구보다 빠져있는 배치에서 수구를 3쿠션부터 짧게 보내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구를 바라보는 방식은 5&1 기준으로 수구의 출발점을 어디서 출발시키냐의 결정을 먼저 해놓고 가야 합니다. 3쿠션에서 4쿠션으로 진행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고 무작정 보내게 되면 수구가 1적구보다 빠져있는 억각 배치의 경우 수구가 1적구를 맞고 밀림 현상이 발생을 해서 3쿠션 지점 이후에 길어지는 선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치에서 4쿠션 지점의 2적구가 길 때는 득점이 비교적 쉬운데 2적구가 짧은 선에 위치한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알면서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치에서 이 적구가 수구 쪽 코너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수구 진로선을 읽는 법과 공격 라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볼의 배치는 5&1 시스템 기준으로 이 적구의 위치가 코너, 즉 3쿠션 20에 해당하는 2포인트 부근에 떨어지면 4쿠션으로 득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구수 50에서 3쿠션 수 20을 빼면 1쿠션 수는 30입니다. 감각적으로 치시는 분들도 1적구를 마친 수구가 1쿠션 3포인트 부근으로 진행하면 득점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곡구의 이해입니다. 수구가 1적구를 맞고 밀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길어지는 진로라는 겁니다. 빈 쿠션과는 달리 이 수구가 1적구를 맞고 난 뒤에 곡구가 일어나 버리면 수구의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같은 볼 배치에서 3쿠션 이후의 진로가 4쿠션 단축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것도 바로 이런 곡구 현상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1적구를 마친 수구가 휨, 즉 커브가 발생하지 않고 1쿠션까지 일직선으로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구의 당점과 스트로크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연습이 필요하고 수구 진로의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 배치에서 또 하나에서는 수구의 출발점을 짧게 보는 것입니다. 수구의 진로가 길어지는 배치이기 때문에 이미 볼을 선택을 할 때
파이브앤하프 시스템 기준으로 수구수 50에서 30이 아니라 수구수 45에서 30을 바라보고 두께와 당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수구를 보내는 경우에 당연히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당점과 회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전력이 많은 상태에서 당점이 높고 두께가 절반 이상으로 두껍게 맞는 경우에는 3쿠션 지점이 원하는 지점에 맞더라도 맥시멈 진로로 진행하기 때문에 길어지면서 4쿠션 지점이 길어지면서 득점에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두께나 회전 당점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모든 보정을 혼합시켜버리면 전혀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파이브앤하프 기준으로 수구수 45에서 1쿠션 30, 즉 3쿠션 지점을 15로 바라보고 짧게 친다고 할 때의 당점과 회전 두께를 결정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치에서 또 하나의 고려할 수 있는 선은 흔히 구장에서 시다라고 부르는 극하단 끌어치기 선입니다. 이 경우 파이브앤하프 기준으로 보면 60에서 30선까지 확장해서 봐도 되는데요. 두께는 8분의 2 두께 안팎이고 당점이 중요한데 당점은 극하단 당점으로 끌어치는 효과를 줘야 합니다. 끌어치는 효과를 주지 않으면 당연히 길어지겠죠. 두께와 당점 스트로크를 끌어치기 시스템에 맞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같은 볼 배치라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득점 연습을 하다 보면 득점의 실패와 성공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돌려치기의 또 다른 볼 배치입니다. 1적구와 2적구는 각각 장축 4포인트와 단축의 13포인트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수구는 큐 끝이 장축의 6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배치고요. 역시 흔한 뒤돌려치기 배치인데요. 대부분 게임에서 치다 보면 이렇게 길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구가 1적구보다 빠져있는 억각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하단 당점을 주고 편하게 치면 꼭 이렇게 이 쿠션 이후에 3쿠션 지점이 길어지면서 득점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배치의 연습법은 수구가 1적구보다 빠져있는 억각일 때 2쿠션에서 3쿠션으로 어떻게 짧게 보낼 수 있는지를 또 어떻게 하면 길어지는지를 느껴보는 연습법입니다. 수구의 진행은 두 가지 배치를 놓고 연습을 하는데요. 첫 번째, 1적구와 2적구가 각각 장축의 4포인트와 단축의 13포인트가 만나는 지점에 있고 수구는 큐 끝이 장축 6포인트에서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같은 당점과 두께를 주고 수구의 속도만 다르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겁니다. 두께는 대략 2분의 1 두께 정도가 되겠죠. 수구의 속도를 느리게 보내면 이 쿠션에서 3쿠션으로 회전력이 더욱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짧아지는 형태로 득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수구와 1적구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 2적구의 위치만 장축 5포인트로 한 포인트 올라가고 단축의 3포인트와 만나는 지점에 배치해 놓습니다. 당점도 두께도 똑같은데 수구의 속도만 좀 더 빨리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수구가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각이기 때문에 수구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회전력이 길어지는 비율로 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득점이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립을 잡아줘야 하는지 그립을 잡아주는 타이밍도 알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연습법입니다. 그립을 어느 순간에 잡아주느냐도 3쿠션에서 매우 중요하죠. 물론 이 배치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두께, 같은 당점, 같은 회전을 주고 수구의 속도만 달리하면서 두 지점이 2적구가 각각 다르게 놓인 곳에서의 득점 방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구가 1적구보다 빠져있는 억각 배치의 뒤돌려치기에서의 득점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습법입니다. 왜 수구가 길어지는지 또 왜 수구가 짧아지는지 득점에 실패하는 원인을 찾고 득점을 다시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구의 속도에 따라서 같은 득점을 해도 다음 볼의 배치가 아주 다르게 놓인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수구의 속도 변화는 수구의 진로뿐만 아니라 득점 이후에 1적구와 2적구의 진로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가 쌓이면 다음 볼의 배치, 즉 3쿠션에서 중요한 볼 포지션까지 이해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끝나면 이런 볼 배치를 놓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일적구를 마친 뒤에 대회전이 아닌 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연습법입니다. 역시 수구가 일적구보다 빠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배치입니다. 짧은 형태의 뒤돌려치기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단 원팁 이내에 회전을 주고 쳤을 때 1쿠션을 맞은 수구가 끌림의 곡구 현상으로, 밀림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끌림의 곡구 현상으로 인해 득점이 되는 라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적구를 맞은 수구가 밀림에 의한 곡구가 발생을 하고 또 끌림에 의한 곡구가 발생한다는 현상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수지를 올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짧게 치는 뒤돌려치기와 극하단을 이용한 더블 등의 진로를 이해하는데도 이런 방식이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